반갑습니다. 전주 마튜브입니다. 오늘 전주 마튜브가 리뷰할 곳은 신시가지입니다. 전주 신시가지에서 요즘 조금 핫하다고 알려진 곳, 고기 먹는 곳, 바로 고기의 철학 김영재, 아니죠, 김영재 고기의 철학,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오픈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오픈할 때부터 원래 이 자리가 아마 연어를 팔던 그 자리였고, 연어 팔기 전에는 아마 무슨 술집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연어집이 계속 한 1년 정도 좀 넘게 있다가 작년 후반부쯤에 인테리어가 다시 바뀌고 고깃집이 오픈을 했죠. 김영재 고기 철학이라고. 사실 뭐 신시가지에서 워낙 이 오픈하고 없어지는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가 오픈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관심은 이제 가진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 분들도 뭐 그냥 오픈 뭐 하나 생겨나는구나, 오픈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지, 관심이 없다가 주변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이제 다녀오면 제가 여쭤보기도 하죠. 물어보기도 하죠. 동생들이 먹볼 때도 거기 맛이 어떠냐, 먹을만 하냐, 괜찮냐, 물어봤는데 한 5명 정도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한 4명 정도가 여기 괜찮다, 괜찮은 편이다, 맛이 있다, 고기를 뭐 이렇게 직접 구워주는데 편하다. 요즘에 고기 안 구워주는 고깃집들이 어딨냐, 물론 있긴 하지만 웬만한 데는 고기를 구워주지 않느냐 했더니,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좀 더 고기도 잘 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걸 뭐 검증하러 간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이제 신시가지에서 고기를 먹을 일이 있었는데, 이날은 친한 동생이 저녁 한 끼 산다고 해서 어디로 갈까요 했는데, 또 그 동생도 거기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가자,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신시가지 이베리코, 한우도 팔긴 하는 것 같은데 이날 먹어본 건 저희가 이베리코를 먹어봤고요. 전주 마튜브가 다녀온 신시가지 김영재 고기의 철학 이베리코 먹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김영재를 지나갈 때도 보면 이 고기 테이블이 일반적인 고깃집들처럼 이렇게 네모난 테이블들, 이런 네모난 테이블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닷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디귿자 형식으로 닷지 바깥쪽에 당연히 손님들이 앉는 자리고, 이 안쪽은 직원분들이 고기도 이렇게 손님들하고 응대하면서 구워주고 나름 주방으로 이어져 있어갖고, 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 닷지, 이 반대쪽은 다 닷지 테이블이고, 완전히 반대쪽, 그쪽은 이제 일반 네모난 테이블이라고 하죠. 일반 테이블들, 이것도 돼 있고, 또 반대편의 끝부분은 닷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4명이서 먹을 때는, 둘이나 셋이 먹을 때는 그 주부분들이나 그 응대를 손님과 고객이 마주보게 되는데, 이 닷지의 그 네모난 테이블 연결되어 있는 곳은 옆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은 인테리어는 우선 깔끔해요. 고깃집인데 여긴 깔끔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오픈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깔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도 더 잘하시면은 더 깔끔함이 유지가 되긴 하겠죠. 근데 고깃집들은 보통 특히 삼겹살 뭐 이런 데들은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뭐 바닥이나 이런데, 그리고 이제 환풍기 이런 시스템들의 찌든 때들이 많이 끼는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느낌은 굉장히 깔끔하다, 그게 딱 느낌이 다가오고, 아직 여유있진 않지만 개별 사물함이 입구 오른쪽에 준비가 돼 있어서 이쪽에다가 이제 겨울이니까 외투 이런 것들은
넣어놓으면은 뭐 고기 냄새도 별 일이 없고 보관하기도 편하고 개인 사물함으로 돼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참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베리코 같은 경우는 온 목살이랑 부채살 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가격 자체는 사실 신시가지에서 살짝 높은 가격대에 위치를 합니다. 고기의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은 온 목살 같은 경우는 150g에 15,000원, 부채살 같은 경우는 150g에 17,000원인데 150g이 어쨌든 15,000원과 17,000원에 형성된 금액은 신시가지 자체에서는 나름 상위 클래스 가격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베리코라는 그 고기의 특성이 이베리코만은 단순히 봤을 때 이 가격? 그러면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 느껴질 수 있는데 사람마다 그거는 뭐 틀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쨌든 통상적으로 신시가지에서 고기 1인분에 15,000원, 17,000원이면은 결국 낮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이건 맞아요. 이베리코 같은 경우는 그 수입산 그 스페인산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보통 뭐 이베리코가 메뉴판 이렇게 보면은 뭐 청정 자연에서 도토리를 먹여서 키운 이 고기를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거 믿진 않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을 거예요. 맞을 건데 정말로 그 스페인 이 고기 키운 데가 청정 자연이었는지 도토리를 갈아서 도토리만 100% 먹였는지 아니면은 뭐 도토리에 엑기스만 넣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은 믿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맹신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맞겠죠. 맞을 거예요. 맞아야 됩니다. 또 메뉴판에 보면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도토리 청정 자연에서 도토리를 먹여서 키운 이런 돼지겠죠. 물론 도토리만 먹이진 않았겠죠. 도토리를 같이 먹였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베리코 작년에 그 이베리코 열풍이 시작이 되면서 이베리코 고기에 대한 이 맛 사실 맛있어요. 물론 이베리코라고 해서 모두 다 맛있는 건 아니지만 고기의 기본적인 육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숙성까지 또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베리코는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갖다 놔도 최종적으로 그 고기를 굽는 사람이 어떻게 구워내느냐, 얼만큼 의지를 갖고 잘 굽느냐, 그거에 따라서 고기 맛은 굉장히 또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깃집을 가면 당연히 이제 잘 구워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모임 자리라던가 어디 캠핑 이런 데 갔을 때도 고기 굽는 사람만큼은 고기를 잘 굽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정육식당이나 이런 데서 최상위 품질의 고기를 가지고 캠핑을 가더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 어떻게 고기를 굽느냐에 따라서 고기 맛은 천차만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좀 이색적인 게 환풍 시스템이 보통은 이제 천장형으로 달려있는데 여기는 천장형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바로 그냥 이게 약간 U자 형태의 환풍기가 뽑아져 나와서 아직까지는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긴 해요. 명이나물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에 뭐 소금, 꽃소금이라고 하는데 복분자 들어간 보라색 이 소금이 이제 도너츠 모양으로 뿌려지긴 하는데 꼭 뭐 도너츠 모양으로 이쁘게 뿌려주는 거라고 해서 뭐 맛을 떠나서 보여지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깔끔하고 좀 정갈한 이런 표현이죠. 네,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배추쌈이라던가 명이나물, 그리고 부추 무침, 그리고 기본 반찬들, 양파절임 뭐 이런 것들 고기와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었고, 그리고 직원분들이 친절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고기 맛의 유무를 떠나서 많이 알려드려야 돼. 직원분들이 친절한 음식점들은 우선 좀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그 사장님을 그런 느낌이 막 솟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다들 자기 지갑에 소중한 돈을 들고 가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좀 이건 안 좋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이런 응대를 받았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음식 맛도 더 맛있어지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희 테이블을 전담해주시던 그 직원분이 고기도 맛있게 잘 구워주셨고, 이렇게 좀 웃는 미소도 굉장히 좀 자주 봤어요. 그리고 소스 중에서 이 와사비, 요즘에 고기 이 와사비에 찍어 먹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작년부터 와사비하고 그 홀그레인 머스터드 소스, 이것도 뭐 와사비 맛이 조금 가미되긴 한데, 이 두 가지 소스가 고기랑 같이 곁들이기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와사비를 개인적으로 횟집을 가도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랑 코드가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울 때 이제 버섯이랑 감자 이런 것들을 굽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게 통 감자를 반 잘라서 이렇게 구워 주길래 고기 먹는데 감자를 먹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고기를 거의 다 먹고 후식을 먹을 무렵에 그 감자를 딱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딱 내어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이거 별미더라고요.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젓가락을 먹고 있는 저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왜 내가 이거 먹고 있지?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뭐 그런 뭐 사이드 메뉴는 아니었죠. 같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뭐 별미 정도로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딱 구워내시고 대망의 이제 김영재 고기철학의 고기를 처음 맛을 보게 됐는데, 사실 신시가지에서 고기는 많이 먹어본 편입니다. 예전부터도 그렇고 삼겹살 신시가지에서 하면은 마찬들도 있고, 지금은 바뀌어서 1층 집으로 바뀌었죠. 1층 집도 있고, 그리고 경섬일범가, 그리고 도민상해, 요 정도는 고기를 조금 제대로 먹어야겠다 할 때 가는 곳이고, 무한리필집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신시가지의 고깃집들 중에서 고기를 딱 먹었을 때, 맛있다 라는 느낌이 나는 곳이었어요. 맛있었어요. 고기 가격이 살짝 비싸긴 했지만, 그 육즙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신시가지에서 뭐 이 정도면은 누구를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기분 좋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저도 뭐 이날은 제가 뭐 결제한 게 아니라 친한 동생이 저녁을 사줬기 때문에 먹긴 했는데, 뭐 동생한테도 잘 먹었다 이렇게 계속은 안 돼. 잘 먹었다 얘기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맛이 없어도 누가 사주면 잘 먹었다고는 얘기하겠죠. 그게 또 사람의 도리기 때문에 잘 먹었다고는 얘기를 할 텐데, 다음에 또 내가 누군가한테 식사를 대접하거나 뭐 삼겹살을 사주고 싶거나 사야 할 때, 그런 때라면 주저없이 김영재 고기철학 이곳으로 데려가고 싶은 그런 고깃집이기도 했습니다. 신시가지 이쪽 고깃집에서 어디가 맛집이냐 아니냐,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입맛이 틀리고 개인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맛집이다 아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저 개인적인 느낌의 맛집, 고깃집 중에서 여기가 단연 최고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맛있네, 이렇게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같이 나온 배추쌈, 배추 위에 고기를 올려서, 물론 뭐 배추쌈을 처음 먹어보는 건 아니지만 고깃집에 가면 보통 이제 상추쌈, 뭐 깻잎 이런 위주로 많이 먹긴 한데, 이 배추를 주시는 그 배추쌈에 고기를 올려서 그 배추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같이 먹는 그 맛도 아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식 사이드 메뉴 중에서 주먹밥하고 멸치국수, 가격은 4,000원. 이 주먹밥 같은 경우는 이 네모난 길다란 이 틀에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먹으면서도 기분 좋게 먹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맛도 괜찮았고 고기 이렇게 올려서 한 덩어리씩 이렇게 딱딱 떠서 먹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멸치국수 같은 경우는 그 동생이 한번 자기는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같이 주문을 했는데 저는 국수를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멸치국수 같은 경우는 그냥 쏘쏘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국물, 그 멸치 국수로 끓여낸 국물 베이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맛도 괜찮고 고깃집 가서 냉면 먹는 그런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전주 마티브가 다녀온 신시가지 김영재 고기철학 고기 맛도 나름 괜찮았고요. 직원분이 이렇게 응대해주시는 그 느낌도 좋았고요. 고기의 가격은 다른 것보다 살짝 업이 되긴 하지만 뭐 이날은 맛있게 동생이 또 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았고요. 그렇게 오늘 전주 마티브 고기 먹방은 나름 성공적으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